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TV 썬데이입니다. 워크래프트 럼블 신규 공성전 아이언 퍼즈가 새로 나왔죠. 1렘부터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언 퍼즈 금고네요. 일단 스톰윈드랑 아이언 퍼즈를 보면 보병들이 주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탄탄한 지상군 4마리가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미니가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고요. 4마리씩 나오다 보니까 공격 범위가 단일보단 범위 공격이 더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네임드들은 파마운틴과 썬더브루가 있는데 은신형 중간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보병 4기가 앞으로 전진해 오는데 뒤에 있는 원딜 미니만 잘 끊어주면 일단은 진행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중간 보스들은 비행 미니 공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선 시작하시면 가운데와 좌우에 있는 타워들을 모두 먹어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저쪽에 있는 썬더브루 등 적군 보스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저렇게 로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를 자칫 잘못 공격하면 보스와 중간 보스 2마리 3마리를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 뒤치기 등은 초반에는 노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타워 3개를 먼저 점령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서 싸우는 것도 적군 중간 보스 2마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좌우측 타워를 점령하시고 따로따로 한 마리씩 잡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맵이 좀 어떤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겸 겸사겸사 플레이한 거라 플레이가 다소 깔끄럽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겸 겸사겸사 플레이해도 한 번에 깼다는 겁니다. 즉 크게 어렵지 않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플레이하세요. 덱 구성하실 때 우선 추천드리는 건 탱, 딜, 힐 조합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조합이든 다 그렇겠지만 탱, 딜, 힐 조합으로 구성을 갖춰서 공격하는 게 가장 깔끔했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3시와 9시 그리고 맵 가운데에 있는 중앙 통로에서 대피하지단 좀도둑, 그런데 중장갑 효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피통도 좀 더 크고요. 이 녀석들이 4마리씩 나오는데 사실 타워 먹어놨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간 보스들을 처리하고 이제 보스에게 다가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탱커는 누더기가 되겠고요. 힐 조합은 세나리오스나 티리온 그리고 주술사 등을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시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딜러는 범위 공격형 미니 또는 비행 미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적군 원딜을 끊어줄 수 있는 자유 미니나 주문 등이 함께 있으면 더 좋겠네요. 3페이지가 되면 바닥에 저렇게 지뢰를 까는데 탱커로 밀고 나가시면 저 지뢰를 처리하면서 갈 수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였어요. 탱이 앞에서 맞아주고 힐러가 힐하면서 딜러가 딜을 공격한다. 간단하죠? 구성만 갖추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적군 보병들 뒤로 나오는 원딜들만 잘 끊어주세요.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 지휘관은 별도로 없고요.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힐이 되는 지휘관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서 탱커가 얼마나 잘 버텨주나가 블리자드 게임에서는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더기가 적군 원딜을 갈고리로 당겨서 처리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1렘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2네임드를 처리할 시간인데 2네임드가 조금 난이도 있었습니다. 페이지 변화를 처음에 좀 감을 못 잡아서 우선 2네임드 간단하게 공략을 시작드리면 적군 보스가 굉장히 조그맣게 있죠. 그리고 좌우측에 보스를 보호하는 미니들도 있고요. 저 녀석을 다 때려잡으면 저 녀석이 거대화 로봇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4페이지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대한 보스가 되면서 피가 다시 꽉 차게 돼요. 그 점 감안하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4페이지까지 가게 되면 적군이 공성 미니를 내보내고 졸개들도 내보내는데 타워 지키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범위 공격형 미니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적군이 지속해서 살폭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드라키사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드라키사스만이 살폭을 좀 견디기 수월하더군요. 그리고 한번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허수아비 골렘이 가성비 좋은 탱커로 쓰기에 좋았습니다. 맵 제일 위에서 주기적으로 저렇게 기차가 도착하면 공성미니들이 나오거든요. 저 녀석들을 공략 못하면 본진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만남의 돌은 새끼용 알로 지속적으로 점령을 좀 해주시고요. 타워는 좌측만 밀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좌측 타워로 보스에게 공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거고요. 오른쪽 타워는 말 그대로 수비에만 집중해 주셔도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좌측 타워를 뚫고 들어가서 드라키사스로 적군을 공격하다 보면 저렇게 3페이지, 4페이지까지 가게 돼요. 지금 맵 위에 보이는 거대한 분범맨 같은 녀석 있죠? 저 녀석이 대형 공성 미니인데 저 녀석이 본진까지 오면 좀 피곤해집니다. 좌측과 가운데는 앞으로 전진해서 수비를 좀 해주시고 오른쪽은 본진 타워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생각하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수비하실 때는 범위 공격형 미니가 수월하고요. 안심지대 조종사도 착륙 특성으로 막으면 막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좌측은 허수아비 골렘, 가운데는 드라키사스를 보내서 타워를 점령하고 뺏었고요. 오른쪽을 막아낼 시간입니다. 범위 공격형 미니로 막아내면 좀 수월했고 거대한 분범맨이나 나머지 기타 미니들 중에 거의 중장갑 효과를 갖고 있는 미니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원소 계열 미니를 추천드리네요. 그 다음 거대화 로봇으로 진화한 보스는 밀쳐내기 공격을 시전하는데 저렇게 돌진도 합니다. 크게 상관없고요. 가운데 만남의 돌 쪽에서는 탱커를 지속적으로 소환해 주시고 좌측 타워를 통해서 사거리가 길고 범위 공격형의 원소 미니를 내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건 화염술사, 의술사, 그리고 해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운데서 저렇게 싸우는 동안 왼쪽 타워에서 원소 미니들이 저렇게 편하게 프리딜을 합니다. 가운데 만남의 돌에서는 드라키사스와 힐러진 그리고 추가 탱커들을 비치하시면 저렇게 가운데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포고 쏴도 드라키사스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더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네임드도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임드 3네임드로 갈 시간인데요. 3네임드에서는 타워가 4개나 되거든요. 즉 공성 미니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 가고이를 적극 사용했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저 녀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저 녀석의 의미는 상자를 지키는 역할 정도인데 금광석이 4개나 돼서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좌측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하셔도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3레인드는 페이지 변화를 할 때마다 좌우측 통로에서 산악경비대 있잖아요. 산악경비대에서 뒤에서 딜하는 그 사냥꾼 있죠? 그 녀석들이 2마리씩 나와요. 그런데 타워를 우리 거로 점령하게 되면 보스가 페이지 변화할 때 타워를 초기화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워가 거의 다 막아줍니다. 조금씩만 도와주면요. 저 가운데 있는 녀석이 조금 셌는데 쟤는 센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시하셔도 되는 녀석이라 왜 저기 있는진 잘 상자는 안 먹어도 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좌우측으로 공격을 나가면 보스에게 금방 도달하죠. 그런데 보스에게 도달해서 싸울 때 보스가 페이지 변화할 때마다 주변 몹을 정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변화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몹들이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싸웁니다. 타워도 초기화되지 않고 보스 주변 미니들도 초기화가 되지 않고 네, 타워 밀고 나가서 라인 지속적으로 보내면 끝납니다. 가운데 있는 저 녀석이 사거리가 좀 길거든요. 허수아비 골렘 같은 거 하나 보내주면 걔랑 하루 종일 싸워요. 크게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맵에서는 가고이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가고이를 공격하는 적군 미니를 빨리빨리 끊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게임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2페이지가 시작되니 저렇게 산악경비대에서 사냥꾼 딜러만 둘둘 나오죠. 우측에도 둘둘 나와서 총 8마리가 나오는데 저렇게 타워와 싸우기만 합니다.
타워가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니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타워를 뺏기지 않게끔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 옆에 저렇게 곰 2마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곰과 함께 사냥꾼도 2마리가 나오는데, 곰은 보스를 지키는 반면에 사냥꾼은 앞으로 전진해 옵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끊어주시면 돼요. 사실 곰 없는 사냥꾼은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보시면 곰들이 저렇게 비행미니를 공격을 못해요. 그렇죠. 비행미니로 천천히 녹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타워가 상대방 보스 주변에까지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미니로 곰들을 끊고 보스에게 추가 유닛을 보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저 불정령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양쪽 타워 점령한 뒤 보스에게 빠르게 푸시 압박을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용암거인의 도발이 먹힐 것 같더군요. 뭐 다른 보스들도 먹힐 것 같긴 한데 굳이 용암거인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용암거인을 쓰세요 라고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3페이지에도 똑같이 출구마다 산악경비대의 사냥꾼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오는 지점에 새끼용 알을 깔아두시면 수비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레인드까지 쉽게 클리어했네요. 제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최소 990원부터 가입 가능한 멤버십을 가입함으로써 이 채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